22대 총선에 출마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자, 22대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마이TV가 야심차게 기획한 대국민 출마 선언 프로젝트 나누구, 나는 누구인가인데요. 저는 진행을 맡은 오마이뉴스 대표 기자 오연호입니다. 자, 이 나누구가 회를 거듭할수록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줄을 잇고 있는데요. 오늘 모신 손님은 더불어민주당의 민병선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지역이 어디시죠? 경기 하남에서 출마를 예정하고 있는 민병선입니다. 네, 경기 하남. 현역 의원은 누구입니까?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아, 그래요. 네. 자, 이 나누구 프로그램 좀 보셨죠? 네, 봤습니다. 네, 그래요. 아는 분들이 많이 출연하셨습니다. 이제 룰을 숙지하고 계실 거기 때문에 예. 바로 5분간의 사전 인터뷰 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기자 출신입니다. 왜 기자가 되셨습니까? 세상에 호기심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아. 어렸을 때 취미가 사회과 부도를 하루 종일 보는 게 취미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조금 더 채워보려고 음. 기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한국일보, 네, 동아일보에 그렇습니다. 있었는데 예. 왜 그만두셨습니까? 운명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2019년 네. 그 11월에 음. 경기도 공무원이 됐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보도 특보로 어. 공무원이 돼서 갔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보도 특보로 그렇습니다. 채용이 돼서 가는 거고. 네, 월급 받는 공무원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기자 하다가 예. 이렇게 전직한다는 게 쉽지 않는 일인데 예. 가족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이틀 전에 통보를 했더니 잘 하든가 라고 했습니다. 이틀 전에 통보해도 괜찮은 관계인가 보네요. 뭐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었겠죠. 근데 내색은 안 하더라고요. 네. 그래요. 이제는 이제 총선을 출마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 공무원 된 거랑 총선 출마는 보통 일이 아닌데 예. 이번에는 가족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내분은 특히 뭐 첫 마디가 도장 찍고 가라. 도장 찍고. 예. 그래서 뭐라고 설득했어요? 그래서 나 한번 잘 해볼게. 음. 믿어달라. 아. 지금까지 믿어줬듯이 믿어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네. 기자에서 공무원으로, 공무원에서 이제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건데 언제부터 내가 한번 정치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졌나요? 기자를 그만둔 순간에는 저는 그 스텝으로서 이재명의 스텝으로서 참모로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고요. 네. 직접적인 계기는 당대표의 단식인 것 같아요. 아. 대선을 치르면서 제가 조금 안에 투쟁심이 좀 올라왔고요. 네. 대선 때 대변인을 하면서 음. 직접적인 계기는 당대표의 단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네. 이게 정치인의 자질이구나. 네. 내가 이걸 키워야 되겠다. 네. 그 핵심이 있었다면요? 용기죠. 용기. 예. 이루고자 하는 바를 네. 향해서 두려움을 이겨내는 용기가 음. 정치인의 자질로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기자 할 때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때 용기랑 네. 정치인의 용기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뭘까요? 용기를 많은 분들에게 검증받아야 되는 점들이 다른 것 같습니다. 기자는 그냥 자기가 쓰고 네, 출판하면 그냥 끝이기도 한데.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하남을 선택했는데 인연이 있다면요? 저희 어머니의 고향이고요. 네. 제가 경기도 공무원을 해봤고요. 경기도지사 선거도 제가 총괄적인 그래요.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도에 대해서 잘 압니다. 하남의 이슈들도 잘 알고 있었고요. 네. 이전부터. 네. 자, 그러면 이제 밑바닥 민심을 한번 들어봤다는 얘기인데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밑바닥 민심은 어떻습니까? 그 지역에. 다른 지역처럼 신랄합니다. 그래요. 예. 네. 자,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는 어떤 것 같아요? 민주당에 대해서 좋아하시죠. 또 국민의힘보다 좋아하시는데 민주당에 대해서도 요구하시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예. 그쪽에 지금 현역이 더불어민주당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은 좀 될 것 같아 해서 많은 경쟁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중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시니까 오히려 경쟁자가 많이 없죠. 그런가요? 네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신데, 네. 근데 그 분에 대한 평가가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든 점이 그래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유권자들에게 앞으로 나만의 경쟁력은 이거다라고 주장하실 텐데 네. 그 점은 뭔가요? 나만의 경쟁력은 제가 잘 듣습니다. 잘 듣고 네. 지혜를 모으고 네. 저는 정치는 집단지성을 모으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해답은 우리 삶을 개선하는 해답은 국민들 속에 다 있습니다. 근데 그 해답을 잘 모으지 못해요. 정치인들이 자기 이익만 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혹시 슬로건은 이미 정했습니까? 슬로건이라고 할 거는 뭐 구체적인 단어로서 네. 표현은 하진 않고요. 네, 네. 네. 민주당 개혁에 앞장서겠습니다. 라고 플랜카드 걸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5분 동안 아주 잘하셨습니다. 기자 출신이니까 이런 프로그램 어떤 것 같아요? 제가 신문 기자 출신이라 방송은 항상 어렵습니다. 그래요? 자, 이제는 그 10분 동안 자기 자랑하는 겁니다. 네. 나는 누구인가? 예. 나는 왜 총선에 출마했는가? 예. 자,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다섯 가지 키워드와 문장으로 저를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재명에게 간 동아일보 기자. 2019년 11월 4일 동아일보를 그만두고 경기도 공무원으로 첫 출근한 날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보도특보로 채용돼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출근 첫날 차 한 잔과 함께 이재명 지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온기가 온몸으로 느껴지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두 말렸습니다. 당시 이재명 지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을 수 있는 백척간두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의 동지가 되려는 마음을 스스로 배반할 수 없었습니다. 위기에 이재명을 곁에서 지켜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시간 이후로 이재명의 동지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대변인을 지냈습니다. 이재명의 정책과 인물에 대해서 언론에 홍보하는 역할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잘 아는 참모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촛불혁명의 미완의 과제라고 해봤습니다. 저는 이재명의 측근이 아닙니다. 저를 선출직에 불러낸 보다 거대한 힘은 촛불혁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촛불혁명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촛불의 에너지는 좁게는 민주당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당원 중심 정당으로의 탈바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혁 공천을 통해 정치 세력을 교체하라, 민생을 풍요롭게 할 입법을 시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넓게는 기득권의 혁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당을 탄압하는 검찰, 힘 있는 자들만 대변하는 언론, 이익만 좇는 정치권을 혁신하라고 말합니다. 큰 의제들뿐만 아니라 생활 영역에 다양한 개혁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흐름이 기자로 이뤄던 저를 들판으로 불러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은 이를 대리할 뿐입니다. 우리의 삶을 개선하는 게 정치 활동입니다. 정치인은 활용하십시오. 그리고 저를 도구로서 활용하십시오. 저는 이재명의 측근이 아니라 국민의 측근, 개혁 세력의 측근이 되고 싶습니다. 다음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국가는 나에게 무엇인가로 정해봤습니다. 얼마 전 우리는 전쟁을 치렀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삶을 통째로 바꿨습니다.
서민은 생존의 위기에 놓였고 교육 격차는 어느 때보다도 커졌습니다. 보건 위기가 또 닥쳐올 것이라고 대다수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온은 지난 10년간 1도 넘게 올랐습니다. 기후는 일정하고 날씨는 변화무쌍해야 되는데 거꾸로입니다. 한반도 기후 위기는 전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심각합니다. AI와 로봇은 산업 전반의 전환의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노동의 근본 개념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위기들이 한꺼번에 올려오고 있는데 국가는 나에게 그동안 어떤 존재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기의 순간 정부는 약자를 보호해야 했지만 그동안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 지원은 충분하지 않아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가계부채는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습니다. 서민은 사금융에 기대고 있습니다. 금감원에 등록한 대부 업체가 1만 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생존을 걱정하는 서민에게 국가재정은 따뜻한 손길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민주당 새로고침위원회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선 중에 제시된 공약 중에 가장 실현됐으면 하는 공약이 기본소득이었습니다. 그만큼 국민은 변화된 환경 속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설계해보고 싶어 합니다. 정치가 시대의 요구에 답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 들어가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싶습니다. 위기의 시대에 국가 재정을 통해 약자의 삶을 보듬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 하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대장동 잔혹극의 전말이라고 정했습니다. 제가 최근 시민언론 민들레에 9회에 걸쳐서 연재한 시리즈의 기사 제목입니다. 시리즈를 통해 대장동 의혹의 실체를 파헤쳤습니다. 대장동 의혹은 조선일보가 제기하고 다른 언론들이 동조해서 검찰 수사를 벌이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재명을 낙선시켰고 지금도 검찰 스토킹의 빌미가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대장동 의혹 제기로 평생을 토건 비리와 싸워온 이재명은 토건 비리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영웅을 악당으로 만든 음모이며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대장동 의혹 제기에는 우리 사회의 문제가 응축돼 있습니다. 언론, 검찰, 토건 세력, 기득권의 문제가 다 들어 있습니다. 언론은 기득권에 저항하는 대통령 후보에게 무차별적인 음모를 제기해서 떨어뜨렸습니다. 조선일보의 첫 보도 이후 약 1만 5천 건의 대장동 관련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검찰은 언론의 말을 받아서 낙선한 후보를 1년 반 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검찰 인력이 동원되고도 어떠한 이재명이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인 한국 언론 환경에서 이재명은 당선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운동장에서는 손흥민도 골을 넣을 수 없었을 거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옵니다. 국회에 들어가면 언론 환경 바로 잡을 것입니다. 정적 수사에 동원된 정치 검찰 공공성 회복에 나서겠습니다. 불법 부동산 문제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제 지역구인 하남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남이라는 도시를 떠올리시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많은 분들이 팔당호와 가까운 친환경 도시, 천주교 성지가 있는 도시를 떠올리시곤 합니다. 저는 예전에 번성했던 미사리 라이브 카페가 떠오릅니다. 하남 미사리는 우리나라 라이브 음악의 명소였습니다. 수자원 보호구역에 인접한 하남에는 굴뚝 산업이 들어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남에 문화산업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미사리 라이브 카페 전통을 살려 음악 산업을 육성하고 싶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의 K-팝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문화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고 모두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남시는 대규모 공연장을 건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하남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연장만 건설한다고 될까요? 저는 음악 생태계를 도시에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사, 음반 제작사 같은 관련 업체들이 입주를 해야 음악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남이 문화도시, 음악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조선산업의 몰락으로 쇠락하던 영국의 리버풀은 비틀스의 문화유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서 큰 수익을 얻었고 도시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하남도 K-팝의 성지가 된다면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뛰어난 주거 환경과 산업의 조화를 이룬 도시 하남을 함께 만들어 가시죠. 긴 시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인의 패기로 민주당 개혁과 우리의 아름다운 삶을 만드는 일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0분간 어떻게 해보실 것 같아요? 신문 기자 출신이 방송을 하려니까 대단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 10분을 통해서 우리 민병선님을 저도 많이 이제 알게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하남이 이제 단독 지역구죠 이게. 예, 지금은 하남입니다. 지금 이제 하남 그러지만 우리는 익숙한 게 미사리 라이브 맞습니다. 카페. 예, 그거를 이제 문화산업 특구로 만들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네, 개인적으로도 음악을 좋아하나요? 대단히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예. 어떻게 좋아해요? 막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 부르는 것도 좋아합니다. 노래방에 가면 몇 점 나와요? 노래방에 90점 이상 항상 맡고 있습니다. 항상. 네. 오 그러구나. 네. 자 지금의 이제 하남을 문화특구로 만들려면 네. 뭐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 시설 얘기는 했었네. 네, 시설은 시장님이 이미 계획을 발표를 하셔서 네. 미국과 공연장을 설치하는 업체와 MOU도 맺으시고 어. 계획은 짜 두셨어요. 네. 근데 공연장만 있으면 안 되거든요. 생태계가 거기 보면 기획사도 있어야 되고 아하. 가수들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음악 축제까지 갖추면 완벽한 생태계가 구축이 되는 거죠. 네. 음악 산업의 생태계. 아. 예. 그래서 이제 문화부 기자도 했으니까 문화부 기자 오래 했습니다. 그 경력을 또 네네. 쓸 수 있겠네요. 예. 자 아까 위기의 이재명을 곁에서 지켜봤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위기의 이재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민병선의 위기, 인생을 살면서 민병선의 위기는 뭐였습니까? 위기의 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기억이 다 안 나는데. 네, 그러면 이렇게 네. 질문할게요. 위기가 발생할 때 예. 본인은 어떤 방법으로 해소를 합니까? 저는 위기가 오면 산책을 합니다. 산책을 하면 네. 저를 좀 돌아보게 돼요. 자신을 돌아보면 해결책이 네. 나오더라고요. 네. 예. 이재명 대표와의 인연을 아까 이제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정치인 말고 또 다른 정치인 중에 네. 내가 좀 따라보고 싶은 롤모델이 있다면요? 우리 이재명 대표도 좋아하시는 정치인이지만 루스벨트 대통령, 어.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 왜 그렇습니까? 어떤 점이? 그분은 위기의 순간을 기회로 바꾸셨거든요. 네. 대공황의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네. 미국을 선진국으로 만들고 사람들을 오히려 더 잘 살게 만드셨어요. 그래요. 대단한 리더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대장동 의혹이 잔혹극이다라는 네. 표현을 했어요. 네. 근데 제가 처음 한 거는 이제 시민 언론 민들레 9회나 심층 연재를 하셨군요. 네네. 기자 출신의 그 힘을 발휘해서. 네. 자 대장동을 잔혹극이라고 표현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범인이 아닌 사람을 범인이라고 지목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고 오히려 토건 비리와 싸웠던 사람을 악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이건 잔혹극입니다. 네. 자 문화부, 사회부 이런 데서 주로 했는데 국회에 들어가면 나는 재정경제위원회에 가겠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결국은 서민을 잘 살게 하는 문제들이잖아요. 네. 결국은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음. 약자를 보듬는 역할들 네. 재정경제위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난 대선을 이제 가까이에서 지켜봤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민주당은 패배한 것 같아요? 되돌아보면? 촛불 혁명 이후에 네. 주어진 임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패배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총선에서는 승리하려면 뭐가 초점이 돼야 될까요? 민주당에 대한 반성과 음. 새로운 대안 제시를 해야 되겠죠. 너무 네. 원론적인 말씀이긴 하지만 네, 네, 네. 어떤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삶을 개선해 가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이제 올해 기자 출신하셨으니까 이제 정치의 길로 나서는데 이게 정치인 되려면 이렇게 내가 좀 바꿔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바꿔지고 있네 이런 게 있다면요? 주변에서 이제 유튜브 나가고 이러면 좀 더 세게 얘기를 해라. 좀 이렇게 좀 싱겁다. 너무 착해 보이고 그러지 마라라고 하는데 네.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세게, 더 강하게 네. 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자, 30초 나왔습니다. 요새 선거 운동은 뭘 하고 있어요? 요즘은 지지자와 권리당원을 모으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지난주에는 촛불 집회에 뒤에 보자기를 두르고 보자기에는 하남 지지자를 찾습니다라고 제 전화번호도 적고 이름을 적어서 네. 촛불 집회를 한 바퀴 돌았어요. 네. 그랬더니 네. 지지자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전화번호까지 입수해서 네, 네. 찾아오시기로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네. 발로 뛰고 출판 있습니다. 기념회도 했나요? 출판 기념회 내년 1월 6일 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봤습니다. 방송 예. 저 신문 기자 오래 하셨으니까 네. 방송 익숙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네. 아까 제가 10분 발언하는 거 보니까 네. 아주 조리 있게 아이고. 키워드를 예. 탁 해가지고 예. 요약을 아주 잘하시던데. 예, 준비 많이 했습니다. 준비했어요. 며칠간 준비했습니까? 저희 이 카드는 저희 그 선대위원장께서 만들어 주셨고 네. 키워드는 뭐 본인이 뽑아야 되는 문제니까 예, 제가 준비했습니다. 예. 저 앞으로 저 출마를 희망하시는 분들 잘 들으셨죠?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오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자, 오늘은 경기 하남 지역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민병선님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오마이TV의 총선 기획 나누구는 누구나 출연을 할 수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오마이나누구@네이버.com 여기로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선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네요. 네, 출마를 준비하신 여러분뿐만 아니라 또 유권자 여러분들도 더욱더 관심이 많을 테인데요. 오마이TV의 특별기획 나누구에 대한 관심과 사랑 계속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